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훈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선배 요새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어떻습니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슈퍼 사이클론인지 그냥 슈퍼 사이클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한번 타려고 하다가 그렇죠. 네, 최근에 지금 달러 강세에다가 뭐 중국에서 비축물자 풀었다고 그러고 뭐 일련의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원자재 시장에는 악재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크게 떨어지면 인플레 압력은 좀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와 관련된 좀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아서 저희 윤정원 기자가 또 관련 내용을 또 준비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원자재는 너무 방대해서 일단 좀 대표적인 산업군 분석으로 꼽히는 구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리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120년 차트여서 앞부분은 좀 자르고 뒷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2010년부터도 2015년부터 봤을 때 지금 최근 2020년 이후에 되게 급등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전기차 이슈와도 좀 관련이 있었고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구리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쭉 올라서 올해 이제 한 5월, 6월에 거의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구리 가격의 이 앞부분,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리의 상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구리의 별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닥터 쿠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박사님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만큼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디렉션을 보여주는 그런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생산 중심적인 경제 회복을 좀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중국에서도 뭐 쌍순환 정책이다 뭐 이런 걸 내밀면서 이제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할래라고 말은 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고 201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그 이후와 비슷하게 상당히 생산 중심적으로 인프라 중심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구리 가격이 상당히 큰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그렇게 된 이후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와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기차나 신에너지 등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아까 저희 남 선배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첫 번째는 중국에서 국가 비축분이라는 거를 푼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일부 풀어내는 건데요. 이제 중국이 사실 구리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구리를 생산한 것 중에 소비의 50%를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국가 비축분까지 풀면서 나섰는데를 좀 이제 알아보자면 오는 7월이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벤트가 있을 텐데 천안문 사태 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천안문 사태가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거든요. 그때 천안문 사태 당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중국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자재 가격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산당 100주년 행사해야 되는데 천안문 사태 때처럼 인플레가 너무 올랐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비축분을 푼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세로 좀 돌아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윤 기자 요 설명에는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아직까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단계에서 빨리 비축물자를 풀어서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놔야 소비자 물가로 이게 전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윤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던 배경이 됐던 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의 그 급등 그리고 인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피폐해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이제 전이되는 과정을 중간에 비축물자를 풀어서 차단해 버리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 선배가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FOMC가 좀 영향을 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달러를 강세가 보이게 되면 원재료제를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살 때 저희가 달러화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면 원자재의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좀 상승과 하락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구리 가격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 선배의 퇴직연금도 너무 궁금합니다. 달려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각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구리 가격이 오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요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공급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120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10년대 저때 이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한 이후에 쭉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 광산들이 그 이후에 거의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리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당장 이렇게 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광산 개발을 해야 되고 노동력 투입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 광산을 개발하는 게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신규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그 정도 걸리고 이제 기존 이제 광산을 좀 더 확대하는 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난 3년간도 세계 구리 생산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5%밖에 증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글렌코어 전 CEO의 발언을 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리가 수백만 톤이 필요로 하다. 그런데 광산업체가 이만큼 더 생산할 인센티브를 가지려면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는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정말 흐뭇한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전 구리 사이클 이후에 10년간 거의 공급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구리 가격이 아직은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좀 펀더멘털을 넘어갈 정도로 상승을 한 거여서 이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하락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런 공급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리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리 시장이 말 그대로 구리 업체, 구리 광산업체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Southern Copper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구리 광산업체이고요. 두 번째도 이제 유명한 구리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이고요. 맨 마지막이 구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리 가격에 맞춰서 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것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슈들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남미 이제 페루입니다. 네, 페루에서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루는 구리 생산량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를 상당히 구리 투자를 하실 때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선에서 좌파 후보로는 페드로 카스티요라는 사람이 나왔고 우파 후보로는 게이코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표 결과 좌파 후보인 페드로 카스티요가 이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약간 간발의 차로 이겼고 이제 후지모리는 트럼프와 유사하게 나는 이 선거에 불복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개표 결과 이제 좌파 후보인 카스티오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전에 구리 광산 업체를 국유화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발을 좀 물러서서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 정도로 지금 나왔지만 어쨌든 세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도 구리 광산 업체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칠레도 세금의 인상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수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이 구리 광산 업체를 이제 정치 쪽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구리 매출의 최대 75%까지를 로열티로 내라는 이제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안이 이제 통과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제 Tax Stability Agreement라고 해서 세금 안정 협약이라는 게 지금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2023년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아직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통과가 된다고 해도 2023년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점. 그래도 이제 칠레에 구리 광산에 투자가 많은 BHP나 뭐 앙글로 아메리칸 뭐 이런 곳들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구리 가격에 따라서 구리 업체에 투자를 무조건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세금 인상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리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실제로 칠레 세금 인상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 100만 톤 정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4%에 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구리 생산이 줄어들면 또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개별 구리 이제 광산업체에 투자하실 때 이제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다뤄봤고요. 좀 장기 이제 구리 가격이 주식시장 전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조금 보자면 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경기 회복이 다소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팩트셋이라는 곳은 미국 GDP 상승률이 올해 6.4%에서 이제 점점 떨어져서 한 2%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실제로 경제도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주가 좀 그만큼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가치주가 뭐 바로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최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플레이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가치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정도의 속도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구리 가격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라는 게 산업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경기 수요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면 경기의 그 사이클을 또 좀 예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윤 기자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와닿는 게 뭐냐면 구리 가격의 등락하고 구리 광산주에 대한 그 투자하고는 또 좀 별개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구리 이제 제가 투자자로서 보자면 구리를 투자하시나요? 원자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구리 광산주에 재간접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구리 가격은 저렇게 가더라도 아까 윤 기자 언급했듯이 칠레나 페루에서 구리 광산 개발 업체에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그러면은 구리 가격하고 무관하게 그런 그 개발 회사들의 이익은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광산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구리 가격 상승하고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세금을 75%나
근데 아무튼 아직은 뭐 확장되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위로가 되는데. 남승교 선배를 비롯해서 원자재 쪽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면서 자, 그럼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